안녕하세요. 한재훈입니다. 한국전통서당문화진흥회에서 진행하는 맹자 강의 양해왕하 6장 보시겠습니다. 이 6장은 이제 맹자의 정치 철학, 정치 사상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아주 짧은 장인데 내용은 아주 짧은데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입니다. 맹자위 제선왕왈, 맹자가 제선왕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보통은 제선왕이 어떤 걸 묻고 맹자가 거기에 답을 하고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데, 이 장은 맹자가 제선왕에게 먼저 말을 한 거죠. 왕지 신이 유 탁기 처자어 기우이 지초유자 비기반야하야 즉 동네 기처자어든 즉 여지하있고, 이렇게 좀 긴 내용인데 예를 든 겁니다. 맹자가 제선왕에게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왕의 신하가 왕지 신이, 그러니까 이제 당신의 신하 중에 이런 자가 있다고 한번 해보죠 라고 예를 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냐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탁기 처자어 기우이 지 초유자, 이런 자가 있습니다. 이런 자가 왕의 신하 중에 실제 있는 게 아니고 있다고 해보자, 그겁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탁기 처자어 기우, 그 친구에게, 만약에 이 사람이 이제 A라면 이 A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친구 B에게, 그 친구에게 자신의 처자식을 탁 맡기고 부탁하고 하고 지초유자, 초나라로 가서, 요 유자가 놀유자지만 길을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걸 말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초나라를 가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여기저기 다니는 이제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번 해보자, 그겁니다. 자, 지금 여기가 제 나라의 수도입니다. 제 나라의 수도 임치. 그리고 여기가 초나라의 수도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며칠 있다가 갔다 올 수 있는 거리가 아니고 몇 달을, 어쩌면 1년도 더 넘게 걸려야 하는 이제 그런 긴 여로인데, 그곳을 갔다 오려고 하면서 자기 처자식이 걱정이 되니까 자기 친구한테 내가 다녀오는 동안에 내 처자식을 부탁하네 하고 먼 길을 떠난 사람이 있다고 한번 해보자, 그겁니다. 근데 비기반야하야, 그가 돌아오매, 요 반자는 이제 돌아오는 거죠. 되돌아오는 겁니다. 요 비자는 여기서는 이 급자하고 같은 뜻으로 쓰여요. 그래서 돌아올 때에 미쳐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돌아올 때쯤 되어서 그런 겁니다. 이제 여기를 갔다가 다시 제 나라로 돌아올 때쯤 됐어요. 그랬는데 와보니까 어떻게 됐냐? 즉 동네 귀처자 얻은 그 처자식을, 요게 얼동, 냉동할 때 얼동, 요 뇌자는 굶주릴 뇌, 그 처자식을 얼리고 굶주려 놨어요. 그 친구가, 이 B가. 내가 돌아와 보니까, 돌아올 때쯤 돼서 와 보니까 그 친구가, 내가 부탁을 했던 그 친구가 내 처자식을 얼리고 그리고 굶주리게 하고 이렇게 해놨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즉 여지하였고, 그러면 그 친구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 B라는 친구를 이 A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자 왕활, 기진이다 그랬죠. 그런 건 친구도 아닙니다. 그거는 당장 버려야 됩니다. 그건 친구도 아닙니다. 그런 친구는 버려야 합니다 라고 단호하게 왕이 얘기했죠. 그러자 맹자가 또 묻습니다. 또 예를 들어요. 사사가 불능치사하든 즉 여지하있고 그랬죠. 요 사사는 형벌을 다루는 부서의 장관입니다. 그 사람을 사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자면 뭐 검찰총장 같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불능치사, 요 사가 그 사사 밑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말하자면 검사들입니다. 이 사람이 검찰총장이라면 이 사람이 검사, 이 사람이 경찰총장이라면 이 사람들이 이제 뭐 경찰들이겠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은 죄인들을 다루는 사람들입니다. 현장에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죄인들을 다루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죄인들을 다루면서 죄 짓는 사람한테 뇌물 받아서 죄 있는 사람을 죄 없게 만들어주고 죄 없는 사람은 억울하게 죄가 있다고 하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거를 이 사사가 잘 관리를 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다스려야죠. 근데 사사가 이 밑에 있는 이 검사들을 잘 다루는 것이 불능해요. 잘 다스리지를 못한다고요. 그래서 막 저 검찰 안에 막 부정부패가 막 만연하다고 한다면 즉 여지하있고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어요. 이런 사사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왕활 이진이다 그랬죠. 이 이자가 말 이자거든요. 그만두다라는 말 이. 그러니까 그건 그만두게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잘라야 됩니다. 그건 계속 그 직을 수행하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역시 단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맹자가 이제 세 번째로 이런 말을 합니다. 사경지내 불치여든. 사경 그러면 사방 동서남북 사방의 국경을 사경이라고 그래요. 동서남방 사방에 어떤 나라가 있으면 동서남북으로 있는 이 국경. 그 사경지 내니까 요 나라 안을 말하는 거죠. 여기 나라 안. 이 나라 안이 불치여든 다스려지지 않거든 그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고 좌우이 언타하시다. 왕이 좌우를 돌아보며 다른 말을 하셨다. 다른 걸 얘기하셨다. 이렇게 된 건데 자, 첫 번째 친구에게 내 처자식을 맡기고 먼 길을 다녀온 사람의 이야기. 두 번째, 자기 부하들을 잘 다루지 못하는 사사. 세 번째, 국경이 잘 다스려지지 못하게 한 임금의 이야기.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 그러면 위탁자와 수탁자의 이야기예요. 위탁자는 친구를 맡기고 초나라로 갔던 사람이고 수탁자는 친구로부터 처자식을 부탁받아서 데리고 있었는데 결국 그 처자식을 굶기고 얼리고 했던 그 사람이죠. 이 사람은 버려야 된다 그랬어요. 임금이. 이런 건 친구도 아니라고. 그러면 두 번째는 임금이 요 사사가 말하자면 검찰총장이다 그러면 검찰총장에게 검찰을 맡긴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임금이겠잖아요. 이 임금이 이 사람한테 이 부처를 가서 잘 관리를 하라고 맡겼는데 이 사람들을 잘 다스리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임금으로부터 부탁을 받은 사사가 자기 직을 잘 수행을 하지 못했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만두게 해야 됩니다. 라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위탁을 한 사람에게 위탁을 받아놓고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버리거나 그만두게 해야 된다가 제선왕이 얘기했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사방 국경의 안이 다스려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부탁받은 사람이 임금이에요. 누구로부터 부탁을 받았냐? 그러면 제후들은 천자로부터 부탁을 받지만 천자가 그럴 수 있는 권한은 하늘로부터 받은 거라고 이제 생각들을 하거든요. 천명. 그러면 이 세상을 혹은 이 나라를 잘 다스리라고 부탁을 했고 그 부탁을 받아서 임금이 된 사람이 이 사방 국경 안을 잘 못 다스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그만두게 해야지. 이렇게 이 논리대로라면. 그러니까 이제 여기 와서 논리가 궁색해지니까 왕이 좌우를 돌아보며 딴 얘기를 했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한 이야기냐 그러면 맹자는 임금을 수탁자라고 생각한다는 거. 이게 핵심이에요. 위탁받은 자입니다. 백성을, 이 세상을, 이 나라를. 그러면
부탁을 받은 사람이 부탁을 받은 것을 성실히 수행을 못하면 그러면 그만둬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당연한 권리가 아니고 뭐 내가 친구한테 처자식을 부탁을 받았지만 내가 뭐 먹일 수도 있고 안 먹일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탁을 받았으면 제대로 먹여서 잘 보살펴 주든가, 만약에 그걸 못할 것 같으면 나는 못하겠다고 처음부터 거절을 하든가, 이러면 이 사람이 다른 친구한테 부탁을 했으면 얼리고 굶기고 하지 않았을 텐데 부탁은 받아놓고 이거를 이렇게 내팽개쳐 놓으면 이거는 안 된다. 이게 맹자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맹자의 철학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자, 7장 보시죠. 7장 역시 맹자가 제선왕에게 이야기하는 대목입니다. 맹자 견 제선왕말, 맹자가 제선왕을 만나서 말했습니다. 소위 고국자는 비위 유 교목지 위하라 그랬습니다. 이른바 고국이라는 것은, 고국이라는 말은 여기서는 뭐냐면 오래된 나라입니다. 오래된 나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전통이 있는 나라, 유서 깊은 나라, 뭐 이런 의미예요. 근데 오래된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전통과 그런 것들이 유서가 있어야 되는데, 이 오래된 나라는 비위유 교목지, 교목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랬습니다. 요 교목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수령이 오래된 키 큰 나무예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 막 몇백 년 된 나무가 있다. 그러면 그것이 뭘 의미하느냐 그러면 전쟁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전쟁이 없고 평화롭게 어느 나라가 지속이 됐었다, 이런 거죠. 근데 우리가 말하는 이 오래된 나라라고 하는 건 그런 나무가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시간적으로 오래된 나라를, 시간적으로 그 나라가 오래 지속됐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유세신지 위하니 세신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 세신. 요 세신이라는 게, 요 세자가 지난번에 세록이라는 말도 있었는데, 이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자손들한테 녹을, 계속 나라가 그 녹을 주는 것을 세록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이 세가 대대로라는 뜻이에요. 대대로. 세대를 넘어서 대대로. 그러니까 세신이라는 말은 대대로 신하인 신하를 말하는 거죠. 어떤 나라가 오래된 나라라고 말을 할 때는 어떤 것을 두고 하는 말이냐 그러면 이 세신이 있다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대대로 신하인 집안의 가문의 신하들이 있는 것. 결국은 이런 나무가 아니고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이 대대로 이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신하들이 있는 그런 신하가 있는 나라를 고국이라고 합니다. 근데 왕무 친신의 샤소이다. 왕께서는, 이 제선왕, 당신은 친신조차도 없습니다. 친신이라는 말을 했어요. 이건 세신인데 여기에 친신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세신과 친신의 차이가 뭐냐? 그러면 세신은 대대로 신하인 집안이니까 자신의 가문과 국가는 운명 공동체라고 느끼는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벼슬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의 아버지도 이 나라를 위해서 벼슬을 했고, 내 할아버지도 이 나라를 위해서 벼슬을 했고, 내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도 벼슬을 했어요. 어쩌면 이 나라가 처음 시작될 때 그 나라를 세운 임금님하고 같이 이 나라를 세운 분이 나의 할아버지라고 하면, 그러면 이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저 위에 할아버지가 이 나라를 세운 임금님하고 같이 이 나라를 세운 거니까 우리 집안은 이 나라와 운명 공동체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이 나라가 존재하면 우리 집안도 존재하는 거고, 이 나라가 없으면 우리 집안도 없는 거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요. 우리가 임금은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세신이에요.
이 사람들이 있는 나라가 고국이다 그 말입니다. 오래된 나라, 전통이 있는 나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지금 당장의 임금보다 나라를 더 우선시하죠. 만약에 지금 이 임금이 나라를 위태롭게 만든다? 그러면 저 임금을 내쫓고 새로운 임금을 세워서 이 나라가 유지될 수 있는 일을 나는 해요. 세신은. 그러니까 임금을 쫓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임금이 잘못을 했을 때 쓴소리를 하죠. 그러면 안 된다고. 나라를 그렇게 다스리면 안 된다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신하가 세신이에요. 친신은 뭐냐? 그러면 이거는 친한 신하죠. 이 친한이 누구의 친한이냐면 임금의. 그러니까 임금이 그 신하를 친하게 생각하고 사랑하고 예뻐하고 가까이 두고 싶고 이런 신하가 친신이에요. 그러면 이 신하는 이 사람처럼 대대로 벼슬을 해왔던 집안의 사람이 아니고 지금 현재의 임금에 의해서 발탁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던 미천한 나를 임금이 발탁을 해서 이렇게 총애를 해주시고 이렇게 신뢰를 해주시고 이렇게 권한을 주시고 이렇게 벼슬도 높여주시고 이렇게 녹봉도 많이 주시고 하니까 이 임금에게 감사하겠죠. 임금이 아니었으면 오늘의 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나라보다도 임금이 우선이에요. 일단은 이 임금이 없으면 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이 임금에게 복종을 하고 뭐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그냥 임금, 모든 것이 다 임금에 집중이 되는 사람입니다. 친신. 그러니까 가능하면 임금의 비위를 맞추려고 노력을 하겠죠. 안 됩니다가 아니라 임금이 하겠다고 그러면 이건 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밀어붙이는 사람이 친신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떤 임금이 나라를 다스릴 때 그 나라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려고 하면 이런 세신들, 임금에게 쓴소리도 아끼지 않을 수 있는 이 세신들이 있어야 되고 그 세신들의 말을 듣고 자신을 반성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세신은 고사하고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도 있는 이 친신조차도 당신한테는 없다는 거예요. 제선홍한테 맹자가 하는 말이. 왜 없냐? 그러면 이 친신이 임금이 하겠다고 그러면 무조건 그 임금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임금이 나를 신뢰하고 사랑하고 나한테 권한을 주고 이렇게 나한테 대우를 하니까 내가 그런 거잖아요. 근데 왜 제선왕한테는 친신도 없느냐? 그러면 어떤 신하에게 그런 신뢰와 그런 총애를 주지 않고 이 제선왕이 사람 등용하는 걸 보면 그냥 선발했다가 아니다 싶으면 버리고 다른 거 저 사람에 한번 써볼까 했다가 아닌 것 같은데 한데 버리고 또 사람을 또 썼다가 또 버리고 이런 식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너무 쉽게 쓰고 쉽게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신은 고사하고 친신조차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석자 소진을 금일에 부지 기망해오냐. 얼마 전에 석자에 소진, 요 진이라는 게 이제 신하가 임금한테로 오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등용되는 걸 말해요. 얼마 전에 등용한 바를 오늘 금일에 부지 기망냐, 그가 없어진 줄을 모르고 계시잖아요. 얼마 전에 등용을 해놓고 그가 오늘 없어진 줄을 몰라. 그러니까 쓸 때도 너무 쉽게 쓰고 버릴 때도 그냥 버려버려서 그가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임금이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 그 어떤 신하가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친신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왕이 뭐라고 하냐 그러면 왕왈 오하이 식기부재의 사지 있고 내가 하이 어떻게 식기부재 그가 부재라는 것을 알고 요 부재라는 것이
재능이 없다는 뜻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가 재능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를 버렸겠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내가 처음에 쓸 때는 너 잘할 수 있냐? 그러니까 다 잘할 수 있다고 해서 잘할 수 있을 줄 알았죠. 내가 그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아, 이놈은 잘하지 못하겠구나 라는 걸 내가 어떻게 알고 그때 버리냐 그거예요. 일단 쓰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잘할 줄 알고 썼지요. 아, 잘할 재주가 없는, 재능이 없는 사람이라 그러면 그때 버렸겠죠. 근데 그걸 그때 어떻게 알고 버리냐? 이런 겁니다. 그런데 쓰고 보니까 재능이 없다. 그러니까 그럼 버려야지. 어떡합니까? 자기 변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맹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군이 진연호대 여부득이니, 국군이 한 나라의 임금이 어진이를 등용을 하되, 진짜가 아까 앞에서 나왔던 진짜죠. 지난번에 진하였던 말을 오늘 없어진 줄을 모른다라고 할 때 진짜입니다. 그래서 어진이를 등용을 하되, 나라 임금이 어진이를 등용을 할 때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어진이니까 빨리 등용을 해야지가 아니라 부득이한 것처럼 해야 하니 그랬습니다. 부득이라는 것은 그만둠을 얻지 못하다, 그만둘 수 없다. 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만둘 수만 있으면 그만두었을 텐데 내가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가 없을 때 쓰는 말이 부득이에요. 부득이. 근데 임금이 어진이를 등용을 할 때 부득이한 것처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걸 정리하자면 뭐냐면 이 사람을 등용을 안 할 수만 있으면 안 하고 싶은데 등용을 안 할 수가 없어서 등용을 한다 하는 것처럼 어진이를 등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의외의 이야기입니다. 어진이가 있으면 어진이를 얼른 모셔다가 등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맹자는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부득이한 것처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 부득이한 것처럼 해야 되냐? 그러면 이제 내 기존의 신하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제일 낮은 단계에서부터 9품부터 1품까지, 정일품까지 있다고 해봐요. 9, 8, 7, 6, 5, 4, 3, 2, 1 뭐 이렇게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제 요 안에 내가 지금 데리고 일을 하는 신하들이 쫙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아무것도 아닌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현자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어진이가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품계로 치면 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내가 등용을 한다 그러면 여기 어딘가에 갖다가 넣겠죠, 내가.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었던 사람이 여기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느 날 갑자기 얘가 내 위로 오는 겁니다. 그리고 얘가 여기로 오기 전에는 내가 임금하고 더 가까웠는데 얘가 여기로 오면서 임금하고의 관계가 나보다도 더 가까워진 거예요. 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보다 낮은 사람이 자기 위로 왔을 때 그때 이게 납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납득이. 이 사람은 충분히 나보다 위에 올 만한 자격이 있어. 나보다 임금과 더 가까운 거리에 있을 만한 이유가 있어. 라는 것이 납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납득이 되기 전까지 이 사람들이 아직 납득을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다 갖다가 올려놓으면 그러면 이게 지금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진이를 어떤 사람을 등용을 한다는 게 기존의 이런 체계 안에 누군가를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 얘기예요. 장 사비로 유존하며 소로 유척이니 가 불신여이까. 장차 어진이를 등용을 한다는 게 왜 부득이한 것처럼 해야 되냐면 장차 낮은 사람으로 하여금 높은 사람을 넘어서게 해야 하고 여기 낮은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이 낮은 사람을 여기 높은 사람, 자기보다 높은 사람을 넘어서게 하는 일이니까. 또 요 두 글자가
여기에 이제 생략이 된 거죠. 장사소로 유척이니. 요 소자는 관계가 소원하는 걸 말합니다. 관계가 소원했던 사람으로 하여금 더 친척할 때 척자예요. 저게 가깝다는 뜻이죠. 가까운 사람을 넘어서게 하는 것이니. 소원했던 사람이 평소에 가까웠던 사람보다도 더 가깝게 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니까 가 불신여이까 신중하지 않아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중하게 해야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부득이한 것처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당신 말처럼 그냥 저 사람이 능력이 있을 것 같다. 그럼 한번 써봐. 아닌 것 같으네? 버려. 이렇게 되면 이게 지금 여기가 엉망진창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재를 등용을 할 때 너무 쉽게 쓰고 너무 쉽게 버리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약간 친신조차도 세신은 고사하고 친신조차도 없습니다라고 말을 했던 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다음 장면에서는 그러면 인재를 등용을 할 때 어떻게 등용을 하고 또 그 어떤 사람을 썼던 사람을 버릴 때는 어떻게 버려야 하는가, 어떻게 하는 게 부득이한 것처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 다음에 맹자가 얘기를 하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